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장 막판과 함께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내일장 공략할 만한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포트폴리오 점검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첫 순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급락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종목 SOS 시간입니다. 현 시간 급락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또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함께 담아가는 시간이죠. 오늘 종목 심폐소생술을 해주실 분은 S인베스팅코리아 진유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유정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급락 종목 점검하기 앞서서요.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 상황 자체가 탄력이 많이 둔화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 시장이 사실 2%대 급등이 나오거나 했던 그런 상승 탄력이 나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냥 약보합, 강보합 이런 1% 내외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살짝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있을 이 굵직한 이벤트죠. 5월 FOMC를 앞두고 대기심리 그리고 관망세가 조금 짙은 듯한 모습들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많이 연출이 되는 듯한 모습이고요. 사실 방향성이 없이 계속해서 애매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도 역시나 상방 하방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부재한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3거래일에 걸쳐서 계속된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걱정이 조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걱정하는 부분은요. 지금 신용 물량 잔고를 봤을 때 최근에 18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가파르게 오른 경향들이 조금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20조 원의 신용 물량이 시장이 조금 더 빠지면서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 시장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섹터들을 조금 짚어드리면 먼저 일단 온실가스 테마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미국 백악관은 환경보호국이 제출했던 이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전력 생산 가운데에서 이 화력발전소 비율 자체가 60%로 바이든 행정부가 가스 그리고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에 이 상한선을 설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 미국 내 3,400여 개의 화력발전소 가운데에서 20개 정도만 사용하는 탄소 포집 장치의 확산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KC 코트레, 또 에코프로, 그린케미칼 이런 온실가스 테마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조금 오후장에 들어서 올랐던 종목 이 테마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히토류 테마입니다. 히토류는 최근에 계속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이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이 히토류 자석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죠. 중국이 본격적으로 히토류를 자원 무기화할 경우에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등 국내 산업에 영향이 조금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고 현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필두로 해서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좀 시장 탄력이 둔화된 점 조금 살펴주시면서 아무래도 다음 주 FOMC 영향으로 이 관망세가 전 세계 시장에 조금 깔려 있는 듯하다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온실가스 또한 히토류 관련 이슈까지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오늘 급락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시 30분 기준 급락하고 있는 종목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 30분 기준 급락하는 종목들입니다. 우선 선광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주엔 52주 신고가를 찍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하한가 진입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하한가 종목입니다. 바로 하림지주인데요. 지난 18일장까지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었는데 오늘은 3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하한가 진입된 모습입니다. 또한 인탈리테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1,000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에 오늘장 현재 17%대 거의 18% 가까운 급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5거래 연속 낙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셀바스 헬스케어도 오늘 급락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4월 7일 거래일부터 무려 10거래 연속 하락을 하다 지난 금요일장 가까스로 반등하며 마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하락세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윈텍도 지난 목요일 이미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까지도 약세장을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15%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들어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으로 우선 만나봤는데요. 하나씩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 해당 종목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광인데요. 오늘 이미 하한가 진입한 상황이죠. 지난주에는 좀 52주 신고가를 조금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장 어떤 이슈로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는 걸까요? 네, 사실 시장에서 이 하한가라는 게 나오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오늘장 조금 특이했던 이슈는 8개나 해당하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개별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뚜렷한 개별 이슈, 악재가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그냥 하한가로 내리 찍어버린 건데요.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선광뿐만이 아니라 하림지주, 그다음에 개성홀딩스, 세방, 다우데이터, 삼천리, 서울가스, 바울투자증권 등 일제히 모두 하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오피셜로는 개별 악재가 없는 게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한가로 직행한 종목들이 8개 정도 되는데요. 공통점을 일단 조금 살펴보면요. 이 SG증권에서 창구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고요. 신용 잔고가 10% 이상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나열한 종목들은요. 이유가 없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입니다. 속된 말로 천국의 계단이다라고 불렸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광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시절이었죠. 9,000원대 했던 종목이 최고가 기준 17만 원까지 찍으면서 거의 4년 정도를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었던 종목이라서 사실 저런 종목들을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이유 자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저 종목은 도대체 왜 저렇게 올라갈까? 사람들이 많이 의문점을 가져도 딱히 이유는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가면서 드디어 저 종목의 어떤 실마리가 조금은 나오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루머들이 조금 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SG증권 제가 방금 창구 물량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 SG증권의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루머도 있고요. 또 이제 사모펀드의 CFD 로로보와 관련된 그런 루머들도 있고요. 다양한 이슈들이 조금 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오피셜로 확인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금융당국 거래소가 이 하한가가 속출한 주식시장에 모니터링 착수 기사가 올라온 점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요. 한국거래소의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전에 장중 거래와 관련해서 시장에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 루머와 관련해서 아직 확인된 사항이 없다. 루머는 루머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서 특정 전문 투자자의 대량 매도 가능성 자체를 상당히 높게 열어두고 있는 편입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게 시장 교란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이 전문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조금 조정하면서 포지션을 조금 바꾸면서 생긴 해프닝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저런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점, 그리고 저렇게 일제히 하한가를 보냄으로써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조금 잃는 점, 투심이 조금 불안정해지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인 점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하한가 가는 걸 보고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가격 전략을 추후에 조금 짜드릴 테고, 일단은 이 오피셜 이 사실이 조금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성강을 포함해서 양시장 8개 종목이 좀 하한가 직행한 모습이다. 이렇게 조금 풀이를 해주셨는데 이 공식적으로 또 개별 악재는 아직까지 조금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이런 하한가 종목에 따른 여러 이 대응, 이 접근 방법도 조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한가를 터치한 성광입니다. 하지만 전일장까지 외인과 기관은 조금 담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전략을 좀 모색해야 될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투자자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제가 성강뿐만 아니라 8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를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마다 조금 포지션을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선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일단은 도망가자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성강이 아무리 개별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들어올린 게 한 7개월가량 되는데 오늘 이 하한가 한 번으로 7개월간의 상승 이세를 모두 다 반납한 꼴이거든요. 거기다가 아무리 이렇게 개별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한가로 23만 주 정도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광을 하한가로 직행한 이 물량 자체는 얼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이제 내림세를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성광이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도망가자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11만 7,400원에 위치한 상황인데요. 사실 종목들이 사면속으로 하한가를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다시 재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재진입 매수가를 저는 68,000원 선에서 잡아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63,000원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 성광에 대한 종목들은 빠르게 타입 지연을 하시거나 어느 정도 조금 손절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재진입을 하시더라도 이 하락의 여파가 조금 끝난 다음에 68,000원 부근에서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성광은 그동안의 상승을 모두 털어내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략으로는 좀 도망가자 매도 전략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재진입 매수가를 68,000원 선으로 좀 잡아주셨고요. 또한 손절가는 63,000원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해 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구조할 종목이 있죠. 바로 이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이 유상증자 여파로 주가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위성통신 시장 확대에 따른 대응을 좀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단기간 조정은 조금 불가피하더라고요. 이 인텔리안 테크 이 펀더멘탈 영향은 없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좀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21일에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오고 나서 시간에서 하락세를 크게 보였던 종목입니다. 저도 장 마감 이후에 상당히 조금 놀랐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금요일 기준으로 21일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를 이미 올려놨고요. 일단 이 공시를 띄운 이유는 위성통신 안테나 그리고 이 인프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코멘트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00억 원 규모를 조금 뜯어보면은 800원 정도는 운영자금 그리고 200억 원은 채무상환 자금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게 금요일 주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할인된 이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 모집가액이 전일 주가 20% 할인된 64,700원 가격입니다. 이 공시에 따르면 이 1,000억 원 중에 500억 원은 연구개발 비용, 그리고 500억 가운데 300억 원은
적게도 안테나 생산을 위한 원재료 매입, 200억 원은 채무 상환 계획 이렇게 딱 조금 짜놓은 상황인데요. 사실 20%라는 이 높은 할인율로 인해서 오늘장 보시면 거의 17% 정도 넘어가는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게 작년 1월서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1월, 2월, 3월 계속해서 오르다가 4월에 조금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찬찬히 이 고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상증자 공시로 인해서 오늘 갭 하락 출발을 했고 갭을 많이 띄운 상태에서 지금 한 17% 마이너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꾸준히 올랐었던 기업이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고 유명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금요일 장 마감 이후 공시 자체가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여파가 큰 소식이었습니다. 타격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오늘 아랫꼬리를 조금 달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불안하신다는 느낌이 조금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도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오늘 이 운영 자금을 필두로 한 이 이슈로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17%의 하락이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 지난장 이 신성장 동력 투자를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좀 하겠다라고 공시를 밝힌 바 따라서 오늘장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18%대 낙폭을 조금 유지 중에 있는데요. 이 오늘장 좀 살펴보시면 외인과 기관도 조금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매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처음에는 도망가자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는데 조금 더 이 재무 상태를 보고 나서 버티자라는 전략이 조금 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가가 지금 67,1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저는 만약에 이게 내가 이 인텔리안 테크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부담이 되지 않는 비중론에서는 추가 매수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격 자체를 저는 그 유상증자 가격 건대랑 조금 맞춰서 한 65,000원대 가격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해주시고 이 단가를 조금 낮추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비중 확대를 조금 진행을 하시고 목표가를 85,000원까지는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단기적인 이 유상증자 이슈로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크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65,000원 언더면은 진짜 바닥 구간입니다. 바닥 구간이고 이게 지금 이 원웹이죠. 이 원웹의 하반기 서비스 본격화로 이 매출 성장이 본격화된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확보한 자금으로 저궤도 위성 안테나 사업을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 이 부분도 사실 인텔리안 테크 자체를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고 사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지금 재무적인 리스크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인텔리안 테크라면 조금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는 전략. 만약에 내가 이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평단가를 조금 조절을 하셔서 65,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6만 원을 조금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6만 원을 잡아드리는 이유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53,000원 정도가 바닥 구간이긴 한데요. 여기까지 빠지게 된다면 시간 투자를 조금 더 오래 할 거라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만 원을 조금 하회하게 된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주시고 6만 원을 하회하지 않고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서 조금은 버텨가는 전략이 지금 이 종목에서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 현재 유상증자 이슈로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버티는 전략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기보유자분들은 여유가 되신다면 65,000원 선에 추가 매수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의견 주셨고요. 또한 그 이후 목표가 85,000원 또 손절가는 6만 원 선으로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셀바스 헬스케어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급등 후에 역시 유상증자 이 이슈로 주가가 조금 발목을 잡힌 상황입니다. 이 셀바스 헬스케어 최근 업종 내에서도 상승률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장은 또 어떤 이슈로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일까요? 네, 사실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난 거래일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모회사죠. 셀바스 A 같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급등했던 이유부터 조금 짚어드리면
정부의 AI 인재 육성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셀바스 AI의 최성분 분석기가 글로벌로 판매 확대를 한다. 이런 소식에 두 종목 다 급등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그 급등분 이상을 더 반납을 하면서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이 셀바스 헬스케어는 오늘 시장 자체가 투심이 많이 좋지 않아서 그 여파가 조금 짙기도 하고 지난 거래일에 조금 뜬금없었던 상승에 대한 사행 매물 출회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셀바스 헬스케어의 과거의 전적을 조금 살펴보면요. 4월 7일에 3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어요. 이번 달에 이 셀바스 헬스케어의 2대 주주였죠.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보유 지분 14%를 전량 장내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한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셀바스 헬스케어는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대주주의 지분 전량 매도까지 있었습니다. 이 전량 매도라는 건 지분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다 처분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이 셀바스 헬스케어의 하락폭이 정말 과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셀바스 헬스케어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미 다 지분 처분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이미 그 차익 실현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이슈들, 과거에 보였었던 이 셀바스 헬스케어의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행보들, 유상증자라든지 그다음에 대주주의 어떤 지분 전량 매도 이슈, 이런 소식들이 이 셀바스 헬스케어에 조금 더 낙폭을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것 같고요. 사실 셀바스 헬스케어 자체도 이 AI 테마를 타고 셀바스 AI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고공행진했던 종목이라서 이 고가에 대한 부담 역시도 이 조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서 셀바스 헬스케어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 조심하라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거래일 급등세를 좀 연출했었던 셀바스 헬스케어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좀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4월 7일 거래일부터 무려 10거래 연속 하락한 바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일장 반등세를 보였지만요. 그 상승분을 오늘은 모두 반납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 보유자분들은 좀 고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저는 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종목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가가 6,000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죠. 6,080원, 6,090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밸류적으로도 너무나도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2월 달에 급등을 했었고 3월 달에는 이 종목이 14,000원까지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이미 이 대주주들은 차익 실현을 다 하고 나온 종목이고요. 사실 저는 차트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판단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너무 고평가인 상태다. 그러니 만약에 지금 보유자 분들이시라면은 지금 단기적인 어떤 수익이라든지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고려해서 도망가자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다시 재접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4,000원 부근에서 재진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봉으로, 일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도 4,000원까지의 어떤 지지 저항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000원까지 이 종목이 많이 내려왔다,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4,000원에서 재진입을 하시고 거기서 손절가는 3,600원을 잡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 좀 도망가자 이렇게 좀 매도 전략을 취해 주셨습니다. 현재 6,000원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절가는 3,600원 제시해 주셨고 재진입 매수가는 현재 4,000원 부근으로 이렇게 꼽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급락하는 종목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내일도 시장에 대한 급락 종목들 이 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과 함께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해봤다면 현재 장 마감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시점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기 위한 찬스 종가 배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종가 배팅 시원하게 해드리기 전에 일단 지난 시간 공략해 주셨던 이 종목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13일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코인테크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가 기준 무려 51% 수익률을 내셨다고요? 네. 일단 수익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리뷰가 들어오기 전에 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5일선과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조정에 대한 2차전지 종목군들의 또 약간의 좀 조정 흐름들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좀 21선까지 조정 테스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좀 수익권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뭐 다시 재접근 하시기에는 이제 슬슬 좀 다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정도로 여전히 좀 우상향 흐름들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차전지 쪽에 대해서 계속적인 좀 증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외교적인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증설 기조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증설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추가적인 증설 기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자동화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차전지 이 코인테크 항상 탑 머티리얼이랑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극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단기 박스권 하단까지 하방 열어놓으시고 다시 재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워낙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지금 아직도 수익이 꽤 많은 상황이긴 한데 네네. 만약에 5일선과 이격이 정말 강력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는 일단 수익 실현을 계속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코인테크 현재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재접근 포인트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2차 전지 증설 또 여기엔 추가적인 증설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4월 17일 공략주를 제시해 주신 SK 오션 플랜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6% 고가 기준의 수익률을 내셨다고요? 네. 사실 좀 아쉬운 게 네. 관련주인 CS윈드랑 같이 언급은 드렸었는데 네네. CS윈드는 좀 상승률이 꽤 나왔거든요. 근데 SK오션 플랜트는 거래소로 좀 이전 상장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약간은 조금 상승력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고가 대비했을 때 한 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탄소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뭐 탄소 포집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대규모로 좀 상승력이 나왔는데 네. 결국엔 이제 저탄소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네. 이 풍력이나 태양광 그리고 이제 원전까지도 탄소 배출이 거의 안 되는 그 친환경이긴 합니다. 뭐 네. 물론 각각의 좀 이슈는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탄소 포집 쪽에 대한 상승력이 끝나고 나면 그런 움직임이 신재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전으로 끌고 갔을 때 가장 상승력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섹터 3가지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 반드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평선이 딱 붙었던 부분에서 바닥권에서의 횡보 움직임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상승력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간을 좀 활용하셔서 주식 수를 좀 모아보시는 기간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신재생 에너지 쪽 전도 유망한 섹터다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SK 오션 플랜트까지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실한 매매일지에 마침표를 찍어드릴 오늘장 공략 섹터와 종목을 조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좀 공략해 주실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 중에 가장 이슈요. 네네. 있는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히토류. 히토류, 네, 맞습니다. 히토류입니다. 네. 사실 이제 원고를 보내드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4% 정도밖에 안 오르고 있었는데 네, 오늘 장중에 20%대까지 뭐 대부분 다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쪽 산업을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이슈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쵸. 또 이제 네. 저번 주부터 이런 외교적인 발언이 이슈가 되면서 네. 사실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쪽이 이쪽이죠. 그래서 그쵸. 이 부분은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은 골라봤습니다. 자, 히토류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집중이 조금 되고 있는 이런 섹터이기도 한데 이 미중 간 갈등에 좀 따라서 좀 섹터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속. 그렇죠. 근데 그 갈등이 조금은 고조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접근해 볼 만한 이런 이슈나 점검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방미 이슈로 굉장히 조금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번 주부터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 오늘 또 아침에 그런 속보가 있었잖아요. 네. 반도체 부분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네. 이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말아달라. 맞아요.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 치고받고 하는 그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중립을 좀 지켜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전부 다 실리를 좀 챙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하. 약간의 조금 이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 되는데 네.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이제 전략적인 압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히토류거든요. 뭐 아, 다들 잘 아시다시피 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런 각종 첨단 산업에 전부 들어가죠. 자동차,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로봇, 뭐 이런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죠. 네. 특히나 뭐 기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 6년 전부터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의존도가 9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번 주에 정부에서 8종에 대한 부분들에서 히토류를 이제 개발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 정책들이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바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라는 그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의 이런 대만 부분에서 강력한 반발 기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히토류에 대한 부분으로 좀 압박이 들어올 수 있고요. 저번 달부터 사실 수출 금지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5월 달 초 정도면은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면은 이게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는 기술 수출 금지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네.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히토류를 많이 만들었지만 네.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이 탄소 기술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거나 네. 아니면은 대체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강력하게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뭐 50에서 100% 이상씩은 더 상승력이 나왔던 과거 전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기술 수출 금지 현실화가 된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히토류 관련주인데 이렇게 따라 희소 가치성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현 국내 현실에서 이 업계에도 좀 비상이 걸린 듯한데 네. 그렇다면 이 히토류 관련주 내에서 좀 탑픽 종목으로 꼽아볼 만한 이 종목은 어느 곳일까요? 네, 저는 유니온 머티리얼을 골랐습니다. 네. 사실 이제 관련된 종목은 세토피아가 원래는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투경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고점에서 조금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네. 그 후발주자를 이제 이전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이제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로 넘어오는 구조인데 그래서 오늘도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유니온 머티리얼이 차트적인 부분에서 우상향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5일선조차도 깨지 않고 계속 상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쪽 섹터가 약간은 차익들이 좀 많이 나오는 섹터여서 네네. 윗꼬리가 좀 많이 나온다는 네, 오늘도 점을 좀 기네요. 네, 오늘도 좀 긴데 네네. 사실 최근에 이렇게 꼬리들이 많이 달리는 종목 특성이 올랐다가 조금 많이 빼는 기조가 나오는데 네네. 해당 종목은 꼬리 만들면서 계속 상승력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슈가 나올 때마다 돈이 빠르게 쏠릴 수 있는 섹터고 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런 테마성이 있게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수가 네, 눌리고 네, 있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에서 사실 히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라든지 이런 단어가 달려있는 기사
기사만 나오더라도 급등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월봉상 굉장히 눌리다가 거기서 양봉 만들면서 이 추세를 턴했을 때마다 주가의 상승력이 이제 시작 가격대보다 한 100에서 200%는 기본으로 올랐었던 과거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해당 부분에서의 좀 타점을 노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페라이트 마그네트라는 이제 대체재를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 네. 뭐 이게 이제 자동차에 최근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엔진에. 아, 네네. 그래서 자동차 엔진에 많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 뭐 현대라든지 기아, GM, 포드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 같은 경우가 이제 뭐 30% 국내에서 10%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점유율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관련된 이슈가 생겼을 때 대체재에 대한 필수 흐름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을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히토류 관련주들은 시장 자체가 이 중국 관련 이슈로 좀 급등력이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 히토류 대체 소재를 조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또한 현대차, 기아, 뭐 GM, 포드 등을 공급처로 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가격 전략이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전략을 조금 취해야 될까요? 네, 이게 진짜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동시호가에 6%로 동시호가에 들어갔는데 지금 예상가가 16%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조금 많이 눌리기는 했어요. 근데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언제든지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매수 같은 경우는 전 3,300원에서 3,500원으로 좀 봤거든요. 눌림이 네.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인데 만약에 동시호가에서 강력하게 끝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관망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4,500원 보고 있는데 2차로 5,000원 보고 있습니다. 사실 5,000원을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5,000원 이상은 거의 다 도달이 됐었고 6,000원대도 갔었던 종목이어서 네. 충분히 상방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850원으로 좀 매수가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던 상황인데 해당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슈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조금 많이 눌림 현상이 나오게 됐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해놓으시면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터질 때마다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군들은 꼬리가 많이 들거나 아니면 하락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일정 라인에서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3,300원에서 3,500원 정도로 좀 매수가 잡아주셨는데 이제 종가에서 조금 많이 눌리게 된다면 관망세 조금 유지해 주시라 말씀해 주셨고 1차 목표가 4,500원, 2차는 5,000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현재 동시 호가 구간 체크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지수 상황 확인해 봅니다. 오늘 장도 조금 눌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0.82% 약보합권 유지하면서 2,523선 마감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47% 떨어진 856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히토류 관련주들 조금 살펴주신 바와 같이 또한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나타낸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이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까지도 조금 강세장이었는데요. 또한 뭐 신냉전 체제로 인해서 안보 관련해서도 조금 이 강세를 보이는 섹터인 방산 관련주들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움직이는 섹터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혹은 외교상에서의 좀 이슈가 되는 섹터들의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뭐 방산도 움직였고 오늘 사료 쪽도 굉장히 강하게 그쵸. 움직였죠. 그래서 네네. 일단은 해당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방미 이후에도 좀 유지가 될 확률이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진정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테마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허. 관련된 섹터들은 유심하게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뭐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도 이제 OLED 관련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붙어주면서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테마적인 기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이런 테마적으로 섹터의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쪽, 그리고 개별적인 굉장한 호재가 있는 쪽으로의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뉴스 플레이를 굉장히 좀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요. 네. 또 오늘 보시면 차익이 나왔던 섹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네. 자금의 쏠림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발목이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네네. 이런 좀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좀 설정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른 좀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지 않나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장 지정학적 리스크로 관련 섹터들이 두루 강세를 좀 보였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테마 기조가 조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슈 체크는 꼭 필히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세인 테마들도 좀 있습니다. 전일장까지 좀 강세였던 이 뭐 여러 관련주들이 오늘은 또 약세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도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강 중소형주도 조금 약세였는데요. 또 네네. 항공과 LCC 관련주들도 좀 최근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약세장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반대 섹터죠.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생겼었던 섹터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격하게 이 중국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수혜가 나타나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쪽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컸고요. 또 이제 무역 수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중국에 대한 수출 이 비중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큰 타격을 줬거든요. 오히려 네.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 좋아지게 되면서 약간의 좀 실적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방위적인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AI 관련된 쪽에서도 좀 강력한 조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실적에 뭔가 굉장히 좀 큰 방해를 주거나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나올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에서의 조금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고 계신 이 종목군들이 그런 쪽에서의 지금 좀 부정적인 이슈가 너무 강할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은 약간의 조금 의사결정을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장은 아무래도 중국발 이슈로 이 강세와 약세 섹터가 두루 좀 형성되는 이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조금 드리워지겠다 싶으시다면 조금은 전략을 조금 취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신 상황입니다.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전일장과 이어서 또 약세로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약세장인 상황 속입니다. 자, 내일은 좀 성공 투자 전략 담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대안 섹터는 어디에 둬야 될지 좀 여쭤봤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님께서는 이 대안 섹터로 건설주를 제시해 주셨고요. SC글로벌의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조선주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은 원자력 발전, 이 원전 관련주에 조금 관심을 쏟아야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 섹터에 좀 첨언을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건설주랑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제 굵직한 수주 쪽에서의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거래일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특히나 이제 사우디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시간 내에서 좀 좋은 상승력이 나왔고요. 네. 최근에 알게 모르게 주가가 바닥권에서 뭐 한 20-30%씩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뭐 2분기나 3분기 이내로 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좀 해외 수주와 연관이 있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MR과 더불어서 이 원전에 대한 이제 굵직한 웨스팅하우스에서의 이런 기술 부분에서의 좀 원활한 합의가 나올 것이다라는 확정은 아니고요. 그런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이제 또 수주 기대감들이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선주는 지금 장부가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나 뭐 성과 높아지고 이런 업황들은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장부 약간 양치기 소년 섹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해당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주, 조선주,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조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보는 내일장 전략은 좀 어떤 이슈를 통해서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슈퍼 실적 위크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섹터들은 이제 뉴스가 아마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속보를 보시고 일단은 실적 보시고 그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쪽에서의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 안에서의 좀 접근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드시 실적 같은 경우는 후행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가이던스 자체가 좋게 나올 수 있는 쪽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일단 시장 자체가 조정 기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새로운 뉴스가 나오거나 기존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쪽에서의 수급에서의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이런 고조되고 있는 외교적인 이슈가 방미 이후에나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해당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네네. 대표적으로 히토류라든지 이런 쪽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이제 FOMC가 또 이제 또 곧 오죠. 네. 지금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뭐 연준 의장들의 이런 얘기들은 없겠지만 또 각종 지표들이 발표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장의 눈 자체가 금리 인상에서 이런 이제 이 경기 침체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곡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네.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슈퍼 위크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요 기업 실적 발표 후 경기 흐름을 꼭 체크해 보시라 말씀해 주셨고 또한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이 5월 FOMC를 앞두고 조금 여러분들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부장님께서 좀 제시해 주실 내일장 주목 섹터는 어디에 좀 초점을 둬야 될까요? 뭐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제 뭐 방산 그리고 뭐 사료곡물 그리고 설탕 가격도 21년 7월 이후로 최고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석탄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무엇보다 기후 변화가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네. 작년에는 라니냐 효과가 굉장히 영향을 줬다면 올해는 또 엘니뇨 현상이 영향을 어허. 준다라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곡물 쪽이 또 움직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히토류부터 이런 연간 섹터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뭔가 이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모멘텀이 생기지 않게 되면은 기존에 수주 잔고가 많은 쪽이 결국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방산이 또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은 조금 이슈 자체가 부정적인 이슈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쪽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관망을 해보시고 저는 근데 오히려 이게 또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리오프닝 쪽도 조금만 더 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이제 매수 시점으로 좀 활용을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좀 시장이 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 쪽으로 다시 좀 움직임이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석탄 가격, 유가, 뭐 설탕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식료품 가격이 또 인상될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공략할 섹터들 사료, 곡물, 히토류 관련주들은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라 말씀해 주셨고 또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없는 한 수주 잔고가 좀 많은 곳으로 좀 관심을 쏟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현재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월가의 격언이 있죠.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매도 성향이 좀 짙어질 수밖에 없는 한 주인데요. 하지만 내일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한 이 포트폴리오 점검 가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